지혜를 찾는 사람들. 초조한 당신의 브레인에 힐링을 주는 한 권의 책. 오늘의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시장은 왜 늘 오르기만 하지 않을까요? 좋은 뉴스가 이어질 때 왜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을까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왜 어떤 투자자는 기회를 찾기 시작할까요? 하워드 막스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능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디쯤에 있는지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이클은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10년마다 위기가 온다거나 몇 년마다 상승장이 끝난다는 고정된 공식도 아닙니다. 경제와 기업이 신용의 공급, 투자자의 심리와 위험 선호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 날짜를 맞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조건이 평균보다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위험이 충분히 보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이클의 존재입니다. 막스는 세상의 많은 현상이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제는 성장과 둔화를 반복합니다. 기업 이익도 좋은 시기와 어려운 시기로 오갑니다. 신용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와 갑자기 얼어붙는 시기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감정 역시 낙관과 비관 사이를 움직입니다. 이 변화들이 겹치면 시장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막스는 이를 시계추에 비유합니다. 시계추는 한쪽 끝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입니다. 투자자의 심리도 합리적인 중간 지점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좋은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낙관은 더 강해집니다. 투자 성과가 좋으면 자신의 판단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자산도 이전보다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까지 풍부하면 더 많은 돈이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가격은 더 오르고 낙관은 다시 강화됩니다. 이런 과정은 상승 사이클을 스스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같은 메커니즘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손실이 늘어납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피하려 하고 대출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기준을 높입니다. 자산을 팔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가격 하락은 더 큰 비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클이 자연의 계절처럼 정해진 순서와 기간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상승은 짧고 어떤 상승은 오래 지속됩니다. 하락 역시 깊이와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정책과 기술, 전쟁과 질병, 새로운 금융제도, 같은 사건도 사이클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와 신용, 경제적 조건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과도함과 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투자자 심리의 시계추입니다. 시장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그 숫자를 사고 파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욕심이 있습니다. 최근 경험을 미래까지 이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상승장이 길어지면 위험을 잊기 쉬워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질문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가로 바뀝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두려움보다 기회를 놓칠까봐 느끼는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심리가 강해지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낮은 신용도의 자산에도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안전하다는 설명과 함께 빠르게 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아질수록 미래 기대 수익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예상이 조금만 틀려도 가격 조정의 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이 오래 이어지면 좋은 자산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더 떨어질까봐 가격보다 현금을 선호합니다. 좋은 뉴스는 의심하고 나쁜 뉴스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락장이 자동으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기업 가치가 더 빠르게 나빠진다면 여전히 비쌀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거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면 추가 손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무조건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한쪽으로 크게 치우쳤을 때 가격과 가치, 위험과 기대 수익을 더 냉정하게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이클의 고점입니다. 고점은 반드시 주가가 가장 높은 하루를 뜻하지 않습니다. 막스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 조건이 얼마나 낙관적으로 바뀌어 있는지입니다. 경기가 좋습니다. 기업이익이 늘어납니다. 부실은 적고 대출은 쉽게 나옵니다. 투자자는 자신감이 높습니다. 최근 성과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 합니다. 이런 조건은 모두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미래의 위험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좋은 소식을 이미 가격에 반영합니다. 은행과 채권 투자자는 대출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업은 더 많은 부채를 사용합니다.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안전마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막스는 위험이 가격표에 적혀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위험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때 위험한 행동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점의 전형적인 신호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기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격도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수익성이 약한 기업도 성장만 빠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상환 능력보다 경쟁적으로 돈을 공급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인다고 해서 내일 바로 시장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열된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어렵습니다. 막스가 강조하는 것은 매도 시점 하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방어적인 태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사이클의 저점입니다. 저점에서는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경제 전망은 어둡고 기업 부도와 해고 뉴스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고 대출기관은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산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는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이 함께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로 자산을 팔아야 하는 투자자가 늘면 가격은 가치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에서는 심리적으로 행동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뉴스는 나쁘고 최근 손실은 크며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스는 좋은 투자 기회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공포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부채가 감당 가능한지, 가격이 가치보다 충분히 낮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이클의 저점은 정확한 날짜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돈을 넣기보다 조건이 좋아질수록 점차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현재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막스는 이것이 정밀한 과학이 아니라 여러 단서를 종합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경제를 봅니다. 성장률과 고용, 기업 이익과 소비를 통해 경제가 강한지 약한지 살펴봅니다. 하지만 좋은 경제 지표가 항상 좋은 투자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경제를 예상하고 있다면 높은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 지표가 나빠도 가격이 그보다 더 비관적으로 떨어졌다면 투자 조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 사이클을 봅니다. 막스는 신용을 사이클을 확대하는 중요한 힘으로 봅니다. 돈을 빌리기 쉬울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준이 낮아지고 금리 차이가 줄어들며 낮은 신용도의 기업도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상승을 더 오래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이 얼어붙으면 좋은 기업조차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 지나치게 부족한 시기는 가격이 크게 할인되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험이라는 말을 잊고 있는가? 최근 성공을 자신의 실력으로만 설명하고 있는가? 실패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처졌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반대로 좋은 자산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시장 심리가 어디까지 치우쳤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수준의 사고입니다. 첫 번째 수준의 사고는 회사가 좋으니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준의 사고는 회사가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좋은 전망이 현재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회사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자산이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면 위험 대비 보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의 사고는 남들과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의 합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합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한 단계 더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공격과 방어의 조절입니다. 막스는 시장을 완벽하게 맞히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전략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자산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현금을 한 번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사이클의 위치에 따라 공격성과 방어성의 비중을 조절합니다. 시장이 비싸고 신용이 지나치게 느슨하며 투자자가 위험을 무시한다면 조금 더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질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낮추며 현금과 방어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비용도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르면 방어적인 투자자는 일부 상승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나쁜 결과가 왔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피하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위험 회피가 극단적으로 강해지며 신용이 지나치게 부족해진다면 조금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현금을 활용하고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자산을 점차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미래가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고 경제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말하는 사이클 투자는 예언이 아니라 확률의 관리에 가깝습니다. 현재 조건이 미래의 좋은 결과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고 그에 맞춰 위험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사이클 대응의 한계입니다. 사이클을 이해한다고 해서 매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점처럼 보인 시장이 몇 년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저점처럼 보인 시장이 한참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기술 변화가 과거와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확신보다 겸손을 중요하게 봅니다. 나는 미래를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과 심리, 신용 조건이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는 관찰할 수 있다. 이 태도가 핵심입니다.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은 정확한 매수일과 매도일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흥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공포만 보고 도망치지 않는 방법도 가르칩니다. 좋은 시기에는 나쁜 시기를 준비합니다. 나쁜 시기에는 영원히 나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클을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이클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위험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심리, 신용과 위험 선호를 관찰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혜는 하룻밤에 오지 않고 한 권씩 천천히 쌓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차사 채널 구독으로 함께 있어주세요.